누군가 나를 너무 잘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넌 지금 이런 감정이지? 그 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아니잖아? 순간 소름이 끼치죠. 이 사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꿰뚫어보지? 놀랍게도 이 감정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실존적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이해당하는 걸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왜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불편함이나 소름을 느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중심으로 존재의 깊이, 실존의 고독, 타인의 시선 속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DASEIN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자, 즉 자기 존재를 의식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는 실존하는 인간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평소 세상의 소음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이른바 타인들 속에서 사라진 나로 살아가죠. 하지만 문득 누군가가 나의 진짜 속마음, 내 고통, 내 갈망을 정확히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자기 존재 자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걸 하이데거는 존재 대면이라고 말했어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건 단순히 마음을 읽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겨온 나조차 두려워했던 나의 실체와 대면하는 순간인 거죠.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실존적 불안 앙크스트입니다. 불안은 단순한 공포와 다릅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막연한 흔들림이죠. 즉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본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나조차 감추고 있던 내 존재의 밑바닥이 무방비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앞에 선 나는 도망치고 싶은 실존적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친구에게 무심코 털어놓은 고민. 아, 그냥 좀 지쳤어.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너 지금 뭔가 포기한 것처럼 느껴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본 것 같고 내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던 감정을 정확히 짚은 것 같고 나는 갑자기 너무 적나라해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경험 흔하죠.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 사랑을 꿰뚫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웃고 있어도 마음은 굉장히 외롭지? 이 말 앞에선 어떤 방어도 무력해지죠. 우리는 순간 가면을 벗긴 당황스러운 나를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 마이너스 의식의 급작스러운 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막상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와 마주하는 건 쉽고 따뜻한 일이 아니라 불안하고 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존적 불안을 받아들이고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하세요. 누군가가 내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는 건 위협이 아니라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의 진실을 비춰줄 때 우리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일 때 비로소 실존한다. 즉 나의 한계와 그림자, 나의 숨겨진 두려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존재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그의 불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게 무섭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실존적 고독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 방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이해되고 있으며 당신이 더 이상 감춰진 그림자 속에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 그리고 문득 그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불안은 찾아오지만 그 불안은 당신을 더 나은 나로 이끄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건 정말 축복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실존적 불안을 통해
경계 붕괴의 두려움을 설명했다면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은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폭력이 시작된다. 놀랍게도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를 하나의 내가 만든 정의에 가둬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이 말들에는 상대의 존재를 고정시키는 폭력이 담겨 있죠. 그가 변할 가능성, 깊은 내면의 다층적 존재를 나의 해석으로만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받는 것에 대한 로망과 동시에 정의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안다고 할 때 그 말에는 은근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알아. 이 말 속에서 나는 마치 닫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변화도 새로움도 허용되지 않죠. 그렇기에 때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해보다 열린 무지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완벽히 꿰뚫는 눈빛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어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의 실존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해라는 단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관계의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오늘의 그 사람과 내일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죠. 둘째, 상대의 실존을 대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면이란 누군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바라보되 그 안에 들어가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이데거와 레비나스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세계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경계인식이 관계에서의 실존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도 경계와 흐름을 허용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너무 빨리 정리해버리면 내 실존의 가능성도 닫혀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은 어쩌면 누구보다 나에게 해야 할 이해의 말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고 싶은 동시에 완전히 이해당하는 것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처럼 설명되거나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너를 이해한다는 말보다는 너를 함께 지켜보고 싶다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은 홀로 존재하는 고독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함께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나요? 혹은 당신은 누구에게 완전히 이해받고 싶은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의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해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내 모든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이상한 찜찜함이 피어오릅니다. 그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아닙니다. 그보단 나라는 미지의 존재가 다 들킨 것 같은 당혹감, 그리고 더 이상 나로서 숨을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죠.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현존이라 부르며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동시에 감추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존재는 늘 공개와 은폐의 균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은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언제나 일정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장치입니다. 이 가면이 무너질 때 실존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마치 어떤 절대자가 나를 심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조정하지 못하게 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라캉도 이 부분을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그는 인간의 자아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했죠. 거울 단계를 지나며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완전한 이해는 결국 내 자아를 완전히 타인의 손에 넘겨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타인의 이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해 속에 담긴 통제와 고정화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모함 앰비규어티.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 설명되지 않는 여백, 정의되지 않은 상태. 이 모호함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 모호한 거리감이 오히려 생명력을 줍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모호성의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모호성이다. 우리가 서로를 모호하게 대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다. 우리가 누군가를 100% 알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변화와 성장의 여지가 열립니다. 반대로 완전히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지된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그 관계는 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당하는 느낌이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팍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존적 불안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설명보다 감흥. 상대방이 겪는 감정이나 생각을 굳이 해석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널 이해해보다. 그랬구나.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와닿아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2. 공감은 틈에서 자란다. 공감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의 공간을 인정할 때 피어납니다. 난 너랑 똑같이 느껴가 아니라 난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곁에 있을게라는 말이 관계에서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3. 자기 자신에게도 여백을 허락하자. 내가 나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바뀌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